다시 숨이 안 쉬어진다. 아무것도 하기 싫다. 이제 이런 호소 문제로 가정폭력 피해자 30대 중반에 대한 피검사 검사를 본다면 우선 객관적 검사를 하지 않고 이제 면담을 통해서 내담자를 봤을 때 내담자가 뭐라 그럴까 전체 주요 우울장애, MDD 이런 부분들의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진다면 혹은 뭐 이게 되게 오랫동안 그런 가족력에서도 뭐라 그럴까 그 상담에 대한 이런 그 어려움들이 있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자살 사고가 우울, 자책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심했던 이런 부분이었다면은 그냥 오랫동안 돼 있어도 주요 우울 장애에 해당될 수 있겠죠. 그런 부분들의 것들이 다 충족이 된다면. 그리고 이제, 공황 장애를 동반한 그런 이제 주요 우울 장애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진단적 인상을 했는데, 이분에게 이제 뭐 보석 십자수, 이런 부분들이 전체 상담에서 개입에 도움이 될까. 이렇게 했을 때, 우선은, 이제, 가정폭력 피해자면서 주요 우울 장애거나 또 자살 사고까지 동반된다면 내가 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. 내가 피해자고 두드러 맞는 나 스스로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힘, 자아의 힘 이런 부분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, 상담에서. 그러면 본인이 지금 결혼이 있고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있어요. 뭐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뭔가 운영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뭔가 이런 그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맡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다면은 자기 존재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당신이 괜찮다 이런 이제 존재감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어렸을 때 가정폭력에 대한 경험이 그 어머니가 가정폭력 피해자면 자녀들도 피해자죠. 왜냐하면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직접 맞지는 않았어도 맞았으면 더더욱이고.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가정폭력 피해가 결혼에서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온 가족에서도 피해자일 확률이 높아요.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내 자아가 참 하찮다. 이렇게 맞고 내가 살 수밖에 없는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존재적인 자체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 존재적인 것을 우리가 상담해서 뭔가 이렇게 그 내담자에게 이렇게 세워서 스스로 이제 이 존재감을 느끼고 가야 돼요. 근데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우울과 자살 사고가 반복되면 어려워요. 그래서 이제 장기 상담으로 간다 그럴 때 우선은 외부적 요인으로 내담자가 내가 괜찮다라는 감을 가져야 돼. 스스로는 못 가져요. 그게 뭐냐면 첫째 상담사가 내담자 이제 공감하고 내담자가 몰랐던 삶에서 성공했고 뭔가를 자기 스스로 해냈던 그 경험들을 되돌려서 이렇게 불을 비춰주는 거예요. 그러면 전체가 자기 스스로가 깜깜한 지옥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가닥 이 방에서의 희망이 불이 비춰진 그 잠깐의 지점이 상담에서 상담사하고 만나는 그 1시간의 지점이에요. 불이 잠깐 들어왔잖아. 그럼 우리가 불을 비춰주면 잠깐 캄캄해서 너무 무서워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불을 상담사가 비춰서 그 캄캄한 공간을 이렇게 불을 비춰주면 그 공간을 이제 한 번 더 들어가 볼 용기가 생겨요. 두려움은 여전히 있어요. 왜냐면 이거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상담사가 손을 잡고 불을 비춰주는 것이 공감이고 방에 들어가 봐서 보니까 이게 서 있어도 괜찮구나. 여기가 다 까맣지는 않구나라는 감을 느껴요. 그 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자기가 지속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돼.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직업이고 하나의 취미 생활도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무슨 댄스를 해봐라.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산책을 해봐라.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뭔가 안내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조절할 수 있구나라는 조절감을 주는 거예요. 이 피해자들은 자기에 대한 조절감이나 내가 내 삶을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. 무의미하다라는 혹은 무만감, 허망감 이런 것들이 조절을 파쇄를 시켜버리죠.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것을 점차적으로 약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가 어떤 마음을 붙이는 것. 상담 시간이 일주일을
불을 비춰준 것을 견뎌내기는 너무 어려워요. 근데 본인이 만약 십자수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 복싱을 한다든가 뭔가 이제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. 집중하는 순간을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거든요. 그 순간에. 그러면 그 순간만큼 또 상담사가 다시 이제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불이 또 비춰지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불을 보니까 캄캄한 공간에 또 다른 공간에 빛이 들어오는 거죠. 그러면 그 빛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이제 숨을 좀 쉴 수가 있어요. 공항 같으면은. 그래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전체적인 주요 우울 장애에 대한 혹은 공황에 대한 부분들의 상담의 방향은 상담사가 그렇게 버텨주고 어둠 속에서 자기가 다 어둡진 않구나, 빛이 들어오는 한 줄기가 있구나, 그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. 그게 희망이잖아. 근데 희망이 허망한 환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에 근거하고 내담자가 했던 것들을 해야 돼요. 그래서 50분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중에서 하나를 잡아서 내담자에게 돌려주는 거. 그게 이제 상담사가 해야 되는 상담사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희망을 주되 삶의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살아도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게 그게 우리 상담사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보아집니다.